콩두 글자입니다. 이 콩두 글자는 밑에 부분은 한글의 묘 글자와 닮아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제사 그릇의 모양입니다. 위에 한일은 제사 그릇 위에 올린 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콩두입니다. 제사 그릇 위에 놓인 콩두입니다. 이 콩두는 첫 번째로 콩의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이 제사 그릇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하는 제기, 제사 그릇은 현대에 와서 우승컵, 트로피로 모양이 바뀌었죠. 콩두는 우승컵, 트로피의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콩두, 글자의 왼쪽 화살시입니다. 이 화살과 이 콩으로 짧은 것을 잽니다. 짧을 단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쯤입니다. 화살과 콩으로 짧은 것을 잽니다. 짧을 단입니다. 글자의 왼쪽 콩두, 글자의 오른쪽 머리혈입니다. 머리혈에서 뜻이 왔고 콩두에서 소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머리두입니다. 제기를 신에게 바치는 머리, 바로 머리두, 두목이 되겠습니다. 단어 두목입니다. 글자의 밑부분은 콩두인데요. 제사그릇, 제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위의 부분은 구불고기인데요. 굽은 모양의 곡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 위에 이 굽은 곡식을 풍성하게 담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풍성할 풍이 되겠습니다. 단어 풍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풍성할 풍, 왼쪽은 뼈골이 되겠습니다. 뼈를 풍성하게 살이 감싸고 있는 몸이 되겠습니다. 몸체입니다. 뼈를 풍성하게 살이 감싸고 있는 몸체입니다. 단어 신체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이 제사용 세발 그릇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발 모양의 그릇인데요. 이 세발 모양의 그릇입니다. 이거 제사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제물을 올려서 신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일시가 되겠습니다. 이 보일시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대부분 제사를 의미합니다. 글자의 왼쪽에 보일시, 오른쪽엔 볼견이 되겠습니다. 이 볼견은 뜻이 되겠고요. 이 보일시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펼신인데요. 번개를 나타냅니다. 왼쪽에 보일시입니다. 이 보일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번개가 치면 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신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번개를 신으로 생각했는데요. 제우스는 번개의 신입니다. 마블 영화로 유명한 토르는 망치의 신이 아니고 번개의 신이죠. 그래서 번개는 이 신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왼쪽 볼시, 글자의 오른쪽 형이 되겠습니다. 볼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형은 여기서 제사장을 의미하겠습니다. 제사 때 제사장이 신에게 빕니다. 빌다 축이 되겠습니다. 단어 축하입니다. 글자의 왼쪽 보일시, 오른쪽에 흑토입니다. 이 보일시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오른쪽 흑토는 토지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일 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회입니다. 글자의 왼쪽 보일시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에는 풍성할 풍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도입니다. 예도 레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보일시 제사를 의미합니다. 글자의 오른쪽에는 물건을 쌓고 또 쌓은 또 차가 되겠습니다. 음식을 쌓고 또 쌓은 제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할아버지 조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윗부터 조상이 되겠습니다. 조상입니다. 단어 조상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보일시 제사를 의미합니다. 윗부분은 숲림입니다. 제사를 지냈던 숲이 있는데요. 그 숲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금줄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금할 금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숲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금할 금이 되겠습니다. 단어 금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보일시 제사를 의미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진면입니다.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집이 어뜸인 집입니다. 어뜸 종이 되겠습니다. 단어 종갈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어뜸 종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산이 되겠습니다. 어뜸 이 종갓집 위에 산, 선산이라고 하죠. 그 선산에 조상의 무덤을 모시고 높입니다. 높일 숭이 되겠습니다. 단어 숭상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보일시 제사를 의미합니다. 위에 왼쪽 6달월의 변형인데요. 이 고기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부분은 또우인데요. 이 또우는 손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이 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제사제 윗부분은 집면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제사를 지낼 때 살핍니다. 살필 차립니다. 단어 관찰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제사를 지낼 때 살핍니다. 살필 차립니다. 단어 관찰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께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는 그런 주머니의 모양입니다. 주머니의 모양인데요. 그 주머니에 조상님께 바치는 선물을 가득히 넣었습니다. 가득할 복입니다. 자, 제사 지낼 때 주머니에 가득히 넣고서 복 주세요 이러면서 제사 지냈습니다. 복입니다. 제사를 나타내죠. 제사 지낼 때 주머니에 가득히 조상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복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복입니다. 그랬더니 집면이죠. 집에 그 복이 가득히 내려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입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뼈의 모양이었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입구입니다. 입을 움직이는 뼈가 문제가 생기면 입이 삐뚤어집니다. 입 삐뚤어질 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입 삐뚤어질 와 왼쪽에 제사시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신의 재앙입니다. 재앙화가 되겠습니다. 단어 화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입 삐뚤어질 와 왼쪽에 가다착입니다. 이 뜻은 잘못가 그리고 지나갈 과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입이 삐뚤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잘못가입니다. 이 잘못도 지나갑니다. 지나갈 가 시계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도구입니다. 짐을 실었던 도구죠. 모양 비슷하죠. 자, 외우는 방법은 사람 인자 모양이라고 보시고 나무를 세워서 뚝딱 만들었다. 잠깐 사이에. 그래서 잠깐 사 만들작 두 의미로 쓰입니다. 잠깐 사이에 만들었다. 잠깐의 의미로 쓰이면 사이고요. 만들 때는 작으로 소리가 납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이 만들었다. 만들작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만들작입니다. 해일 하루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해가 이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작입니다. 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어제입니다. 어제작입니다. 문이 있죠. 문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문문 글자입니다. 단어 대문입니다. 글자의 이 바깥 부분 문문입니다. 글자의 안에 입구입니다. 문에 입을 대고서 묻습니다. 누구 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문입니다. 단어 문답입니다. 묻고 답하다입니다. 글자의
바깥 부분 문문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귀이자입니다. 문에 귀를 대고서 듣습니다. 들을 문입니다. 단어 소문입니다. 글자의 바깥 부분 문문입니다. 글자의 안에 해일입니다. 문에 해가 비치는 사이입니다. 사이간입니다. 문에 해가 비치는 사이입니다. 사이간입니다. 단어 공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바깥 부분 문문, 글자의 안쪽 부분 나무목입니다. 문 안에서 나무를 보면서 한가롭게 지냅니다. 한가로울 한입니다. 글자의 바깥 부분 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문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두 손을 나타내는 밭들공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열다개 글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다 개가 되겠습니다. 단어 개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바깥 부분 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죠. 문에 손잡이 부분이 있고 이 나무 두 개로 닫아놨습니다. 닫을 패가 되겠습니다. 단어 배문입니다. 글자의 바깥 부분 문문입니다. 글자의 안에 부분이 사진에 보이는 빗장입니다. 그래서 안에가 이 빗장의 모양인데요. 이 자원료 두 개가 있습니다. 쇠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문에 이 닫는 빗장이 되겠습니다. 문을 닫는 빗장입니다. 빗장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문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계입니다. 집의 한쪽 문이죠. 문문의 왼쪽 부분입니다. 이 왼쪽 부분을 좀 변형한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의 한쪽 문의 변형이다. 집호가 되겠습니다. 집호입니다. 단어 가가호호입니다. 글자의 왼쪽 집호, 오른쪽에는 도끼근입니다. 집에 이 도끼를 두는 장소입니다. 장소 소입니다. 단어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뭐 하는 바의 뜻을 가지는 소입니다. 단어 소원입니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원하는 바 이렇게 되죠. 집에 도끼를 두는 장소입니다. 장소 소. 그 다음 뭐뭐 하는 바 소입니다. 글자 보시면 듣고 있는 모양이죠. 덮을멱이고요. 집에 지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굴뚝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죠. 굴뚝이 있는 지붕입니다. 집면이 되겠습니다. 굴뚝이 있는 지붕입니다. 집면이 되겠습니다.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착할지, 이를지 글자인데요. 이 위에 부분이 이 화살이 되고 밑에 땅입니다. 이 화살이 땅에 도착했다. 도착할지가 되겠습니다. 이를지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면입니다. 밑에는 도착하다 지입니다. 도착해서 만든 집입니다. 집실이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만든 집입니다. 집실이 되겠습니다. 단어 실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면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 그다음에 오른쪽에 100이 되겠습니다. 이 100은 이 숫자 100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많다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집에 사람 100명이 사람이 많이 잡니다. 잠잘 숙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문문의 왼쪽에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움집인데요. 이 움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시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또 시체시와 모양이 같은데요. 어울리는 글자를 통해서 집시와 이 시체시를 구별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시입니다. 아랫부분 옛고, 옛날고입니다. 옛날부터
이 집에 살았습니다. 살다 거입니다. 단어 거주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시입니다. 밑에는 도착할 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곳에 도착해서 지은 집이 되겠습니다. 집옥입니다. 단어 가옥이 되겠습니다. 이 시체 시 글자인데요. 옛날에는 죽은 사람 이 시체를 이 온감묘에 넣을 때 이런 무릎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넣어서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 시체 시로 사용됩니다. 근데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대부분 이 무릎을 안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듭니다. 글자의 윗부분 이 시체 시입니다. 밑에는 죽을 사입니다. 이 시체 시의 의미를 한 번 더 죽을 사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시체 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단어 시체입니다. 글자 위에는 앉아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밑에는 털모입니다. 이 앉아있는 자세인데요. 이 엉덩이 부분에 털이 있는 꼬리가 되겠습니다. 꼬리, 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이 부분은 시인데요. 앉아있는 이 모습인데요. 손목에서 이 팔꿈치의 이 길이가 평균 3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만든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 척입니다. 이 앉은 자세에서 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척입니다. 단어 금척이 되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자, 금척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이 자척자죠. 밑에는 네모난 모양입니다. 자로 네모나게 만드는 바둑판입니다. 판국입니다. 단어 대국이 되겠습니다. 이 바둑을 두는 것을 대국이라고 하죠. 다음 단어 약국이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 글자의 아랫부분은 육달을 몸을 나타냅니다. 아이의 몸입니다. 위의 부분 머리두 팔과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죠. 엄마의 모습인데요. 엄마가 아이의 몸을 안고서 기르고 있습니다. 기를 육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몸을 안고서 기르고 있습니다. 기를 육입니다. 단어 육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밑사람인입니다. 여기서는 태아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엄마가 안고 있는 모습이죠. 엄마의 배 안에 태아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채울 충입니다. 단어 충족이 되겠습니다. 채울충, 번개전, 전기전, 충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채울충, 글자의 왼쪽 실사인데요. 여기서는 실같이 가는 신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실 같은 신경이 채워져 있어서 우리 몸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거느릴 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의 부분, 이의 부분은 채울충입니다. 이 부분이 태아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세울고는 탯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태아에게 이 탯줄로 영양분이 물 형태로 해서 흐릅니다. 흐를 류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태아에게 이 탯줄로 영양분이 물 형태로 해서 흐릅니다. 흐를 류가 되겠습니다. 단어 유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기, 오른쪽에는 또우인데요. 손을 나타냅니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기를 손으로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가지다 취, 취할 취입니다. 여기 취하다는 것은 가져간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취식지게입니다.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자 밑에는 취할취, 위에는 말하다, 왈이 되겠습니다. 말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취했냐, 많이 가져왔냐, 가장 채가 되겠습니다. 단어 최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이 기 모양이 있고요. 위에는 만들공 글자인데 두 개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치다복인데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길을 엮어 만든 것을 들고 다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할 감이 되겠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는 길을 잘라서 취했다고 그랬죠. 자, 용감할 감이 되겠습니다. 단어 용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용감할 감, 이 부분은 언덕 음이 되겠습니다. 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언덕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엄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엄할 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엄할 음입니다. 글자의 위에 산입니다. 산 아래에 엄하게 나르고 있는 것은 바위입니다. 바위, 암이 되겠습니다. 단어 암석입니다. 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누워 있는 모양이고 이걸 세워서 쓴 글자입니다. 눈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눈목입니다. 위의 부분은 손수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눈 위에 손을 올리고 봅니다. 보다 간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주마간산이 되겠습니다.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눈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대죽입니다. 여기서는 대로 만든 주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받들공 두 손을 의미합니다. 대로 만든 주판을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할 산이 되겠습니다. 단어 계산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이 눈 부분인데요. 여기가 눈 부분인데 여기 눈동자가 안 보이죠. 밑에는 창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한쪽 눈을 창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눈을 찔러서 눈동자가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 옛날에 노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민이 되겠습니다. 단어 국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백성민, 여기 눈동자가 안 보이죠? 백성민입니다. 왼쪽에 눈목이 되겠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안 보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안 보이죠? 잠자고 있습니다. 잠잘 면이 되겠습니다. 단어 수면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눈목, 위에는 적을 소입니다. 적은 것까지 눈으로 살핍니다. 살필 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반성입니다. 단어 성찰입니다. 자, 이번에는 뜻과 소리까지 달라졌습니다. 눈으로 보고 적은 것을 드러냅니다. 생략합니다. 들다 생입니다. 단어 생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눈목입니다. 밑에는 밑사람인입니다. 이 사람이 눈으로 봅니다. 보다 견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견례입니다. 이 보다견은 높은 사람을 뵙다, 현으로 수리납니다. 높은 사람을 뵙다, 현이 되겠습니다. 단어 알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보다, 견, 왼쪽에 돌석입니다. 그를 보게 만드는 돌입니다. 벼루, 연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밑에 부분, 이 돌이 벼루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보다 견 뵙다 현입니다. 왼쪽엔 오곡 글자인데요. 이 옥은 지배계급을 나타냅니다. 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왕을 여기서는 뵙다로 보겠습니다. 왕을 뵙다 현입니다. 왕이 나타난 거죠. 나타날 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보다 견 왼쪽에는 사나이 부 남편 부입니다. 이 큰 대자인데요. 위에 상투를 한 이 성인 남자입니다. 이 성인 남자가 보는 기준이 법이 되겠습니다. 법규입니다. 옛날에 법은 이 성인 남자가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법규입니다. 단어 법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보다견 밑에 나무목 쓰다 립이 되겠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자식이 오는 것을 보는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친이 되겠습니다. 단어 부친 아버지죠. 모친 어머니입니다. 이 글자는 또 친할 친으로도 사용됩니다. 단어 친구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이 눈목입니다. 그리고 니은자 모양은 사진에 보이는 직각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벼다 예의 변형입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직각자를 눈으로 보고서 손으로 곱게 직선을 긋습니다. 곧을 치기 되겠습니다. 단어 직각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고들지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를 곱게 심습니다. 심을 식입니다. 단어 식물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고들직 밑에는 마음심입니다. 곧은 마음이 덕입니다. 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이 덕이고요. 왼쪽 부분은 척인데요. 행자의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동한다는 거죠. 덕 있게 행동하는 거, 그 덕입니다. 같은 글자인데요. 덕 첫 번째 글자에서 이 직각자가 한일자 모양으로 펴졌죠. 그 다음에 이 눈목자가 세워져 있는 눈목자에서 누워져 있는 눈목자로 바뀌었습니다. 덕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덕행입니다. 밑에 흙토입니다. 흙으로 쌓아 올린 높은 단이 되겠습니다. 흙으로 쌓아 올린 높은 단에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정치가 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구, 그 다음에 왼쪽에 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를 높여서 듣는 정치가입니다. 한자 사전에는 이 글자 임금성, 천자성, 성스럽다 성, 성인성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성인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 한자에서는 대표 뜻으로 성스러울 성을 사용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덕입니다. 왼쪽에 기가 있고 밑에는 정치가 정입니다. 이 성스러울 성의 왼쪽 부분 있죠. 이 기를 높여서 듣는 정치가죠. 그래서 여기 정치가 정이 되겠습니다. 덕이 있는 이 정치가가 기를 높여서 듣습니다. 덕을 청이 되겠습니다. 단어 청력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눈 부위입니다. 밑에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로 노예의 눈을 찌르죠. 노예 한쪽 눈을 날카로운 무기로 찔러서 눈동자가 안 보였던 글자가 있죠. 백성민입니다. 그리고 눈목에 백성민이 붙어서 눈동자가 안 보인다. 잠자고 있는 모양 같다. 그래서 잠잘면 글자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여기 부분 남아있는 한쪽 눈으로 이 눈동자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 또 한쪽 눈으로 보다. 시각이 어긋나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끄쳐 있다. 멈춰 있다.
정지에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끝이다 간, 멈추다 간, 정지하다 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개의 이 간께인데요. 이런 끝이다, 멈추다, 정지하다의 속성을 가지는 산과 손을 상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간은 끝이다, 멈추다, 정지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쪽 눈으로 째려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째려보다 간이 됩니다. 이 간자가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대부분 보다 또는 째려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한자에서는 이 간을 째려보다 간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째려보다 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마음심이 되겠습니다. 한쪽 눈으로 째려보는 그 노예의 마음이죠. 하나입니다. 한할 한이 되겠습니다. 단어 원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째려보다간 왼쪽에 언덕부가 되겠습니다. 이 노예가 한쪽 눈으로 째려보게 되는 언덕이죠. 내가 갈 수 있는 그 세계의 한계입니다. 한계 한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째려보게 되는 언덕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세계의 한계입니다. 한계 한이 되겠습니다. 단어 한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째려보다 간입니다. 왼쪽에 눈목이 되겠습니다. 째려보는 눈입니다. 눈 아닙니다. 단어 안가입니다. 밑에 단어 안목이 되겠습니다. 보는 눈이죠. 보는 눈이 있다 이럴 때 안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목, 그 다음 째려보다 간, 그 다음 나무의 뿌리죠. 뿌리 부분, 뿌리 본이 되겠습니다. 나무에서 우리가 째려봐야 되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그림에 여러 나무가 있죠. 이런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째려봐야 되는 부분, 진짜 봐야 되는 부분은 겉모습이 아니고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째려볼 때 봐야 되는 부분은 뿌리다. 뿌리 근, 뿌리 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째려보다 간, 왼쪽에 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골드의 의미죠. 금이 되겠습니다. 금인가 해서 째려봤는데요. 은입니다. 은입니다. 단어 은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째려보다 간, 왼쪽에 가다 차기 되겠습니다. 사방 주위를 째려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듯이 사방 이쪽 저쪽을 째려보면서 가고 있죠. 자, 물러나는 모양입니다. 물러날 태가 되겠습니다. 단어 대각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째려보다가 위에는 불똥주 이렇게 파자 해석으로 이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보는데요. 째려보는데 눈에 불빛이 나도록 봅니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을 양이 되겠습니다. 단어 양심이 되겠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글자의 왼쪽 좋을 양입니다. 오른쪽엔 달월입니다. 달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밝아서 그렇습니다. 밝을 양이 되겠습니다. 단어 낭낭입니다. 우리 낭낭 18세라고 하죠. 밝고 맑은 발랄한 그런 18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좋을량 왼쪽엔 물수변이 되겠습니다. 물이 참 좋습니다. 물결의 모양입니다. 물결량이 되겠습니다. 단어 낭만입니다. 글자의 왼쪽 좋을량 오른쪽에는 마을읍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좋은 사내가 되겠습니다. 사내랑이 되겠습니다. 단어 화랑입니다. 자, 글자의 아랫부분 좋을량입니다. 위에는 사람인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밥이죠. 밥
식이 되겠습니다. 밥 먹을 식입니다. 밥식, 밥 먹을 식입니다. 단어 식사입니다. 글자의 왼쪽 밥식, 먹을식, 오른쪽에는 하품흠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을 벌리고 먹습니다. 마실 음입니다. 단어 음료수입니다. 글자의 왼쪽 밥식, 돌이킬 반, 밥식에서 뜻을 가져오고 돌이킬 반에서 소리를 가져와서 만든 글자입니다. 밥 반이 되겠습니다. 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코 부분을 이렇게 네모로 했을 때 이 주름이 있죠. 주름 두 개. 이 주름 두 개입니다. 주름 두 개. 그리고 이 코에서 이마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나타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는 자기를 나타낸다. 스스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 글자가 되었습니다. 단어 자신이 되겠습니다. 이 스스로 자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대부분 코의 의미를 가집니다. 글자의 윗부분 스스로 자 밑에는 마음 심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코죠. 코로 마음껏 숨쉽니다. 숨쉴 식이 되겠습니다. 단어 휴식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코로 마음껏 숨쉽니다. 휴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스스로 자 코를 의미합니다. 밑에는 주다 비 글자인데요. 그래서 주다 비에서 비, 여기서 스스로 자가 이 코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 비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비염이 되겠습니다. 코에 염증이 있죠. 비염입니다. 얼굴면 글자인데요. 이렇게 받자로 그냥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나타내는 스스로 자가 보이죠. 코가 있고요. 코를 둘러싼 얼굴, 그리고 여기 이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얼굴면입니다. 면도하다 할 때 이 얼굴면자를 씁니다. 얼굴, 머리의 모양입니다. 밑에 부분 스스로자 코죠. 아랫부분 코, 그 다음에 위에 이마가 있죠. 이마가 있고 위에 머리카락, 세워진 머리카락, 세워진 머리카락 이렇게 얼굴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수 글자입니다. 단어 머리수, 도시도, 머리가 되는 도시, 수도입니다. 단어 수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수 옆에 가다착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길도입니다. 단어 도로가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머리수 글자를 위에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이 없죠.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자 코가 있고 위에 머리카락 대신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팔자 모양의 코수염이 있는 그런 얼굴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머리 혈입니다. 글자의 왼쪽 터럭 3인데요. 털입니다. 털 3개, 터럭 3입니다. 위에 머리카락이 없는 대신에 아래 팔자 코수염이죠. 이 털 수염은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마땅히 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모름지기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필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 된다. 필수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터럭 3 그리고 위에 언덕엄 위에 쓰다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서서 수염털 날리면서 서 있는 선비입니다. 선비 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머리 혈 왼쪽에 선비 언입니다. 선비의 머리 얼굴입니다. 얼굴 안이 되겠습니다. 단어 안면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머리 혈 왼쪽에 고물의 정입니다. 머리에서 고물의 정 모양의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정입니다.
단어 산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머리혈 위에 쌀미 그리고 개견이 되겠습니다. 쌀과 개의 머리를 보고 종류를 합니다. 종류루가 되겠습니다. 단어 종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머리, 혈, 왼쪽에 오를 시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머리에 옳게 달아야 되는 것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 제입니다. 내용의 머리에 옳게 달아야 되는 것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 제입니다. 단어 제목입니다. 글자 윗부분 위에 부분은 머리혈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오다치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 아저씨가 이 팔자 코 수염을 깎고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름 하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복입니다. 글자 윗부분 머리혈의 변형 그리고 덮을명 밑에 마음심 오다치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덮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덮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심우가 되겠습니다. 턱수염의 모양인데요. 턱 부분 그리고 이어져 있고 아래 수염이 있죠. 턱수염의 모양을 연상하면서 글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턱수염을 만지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말, 이을, 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말, 이을, 이 위에 비우입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말을 이어갑니다. 비를 구하고 있죠. 구할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요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구할 수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바를 할 사람들 선비가 되겠습니다. 선비유입니다. 단어 유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말, 이을, 입니다. 위에는 산이 되겠습니다. 산이 이어지다가 끝났습니다. 끝단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끝단 왼쪽에 쓰다립입니다. 산이 이어지다가 섰습니다. 끝이죠. 끝단입니다. 우리가 끝을 바르게 내야 됩니다. 바를 단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정입니다. 자, 그림의 이 털의 모양이죠. 털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털모입니다. 이 부분 피부가 되어 있고 이 털이 3개가 나 있죠. 털모입니다. 단어 탈모가 되겠습니다. 털 3개 났었죠. 털럭 3이 되겠습니다. 이 털럭은 털을 나타냅니다. 털럭 3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 보면 뭔가 하나가 허전하죠. 이 털모 글자에서 털이 3개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털이 빠졌습니다. 이 탈모가 일어났죠. 자, 머리 부탁합니다. 부탁할 탁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진면입니다. 밑에는 부탁할 탁입니다. 이 탈모를 부탁하는 어르신의 집이 되겠습니다. 집입니다. 집택 또는 집댁입니다. 단어 택배입니다. 단어 기댁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이 글자는 손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손톱조가 되겠습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밑부분 나무목입니다. 위에 손톱조인데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나무를 캐는 거죠. 캐다 채가 되겠습니다. 자, 캐다 채 같은 글자인데요. 왼쪽에 손수변이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캡니다. 캐다 채입니다. 단어 채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캐다 채 위에는 풀초입니다. 우리가 키워서 먹는 풀이 되겠습니다. 채소입니다. 채소 채입니다. 글자의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손톱조,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아래 덮을며 아래에 마음심, 그 아래에 발의 움직임, 오다 치가 되겠습니다. 손에 마음을 덮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에입니다. 손에 마음을 덮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에입니다. 단어 애정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오른손 또 쓰죠. 그래서 또우인데요. 또우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또우자죠. 손을 의미합니다. 덮을며 위에 손톱조, 손을 의미합니다. 손 두 손으로 덮어서 받습니다. 받을 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받을 수, 왼쪽에 손수변이 되겠습니다. 바꿨어요. 손으로 또 줍니다. 주다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수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또우 밖에 언덕음이 되겠습니다. 이 또우는 손입니다. 손을 언덕에 짚고 돌이켜 옵니다. 돌이킬 반이 되겠습니다. 단어 반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돌이킬 반, 왼쪽에 밥식이 되겠습니다. 이 밥식에서 밥 의미가 왔고 돌이킬 반에서 소리가 왔습니다. 밥 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돌이킬 반, 왼쪽에 나무 목이 되겠습니다. 돌이켜 오는 이 탄성이 있는 그런 나무 널빤지입니다. 널빤지 판이 되겠습니다. 단어 판자입니다.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손수입니다. 손에 손가락이 5개죠. 이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손수입니다. 단어 수화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손수의 변형입니다. 손을 모아서 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절배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손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4번 엎드려서 절한다. 절배가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손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4번 엎드려서 절한다. 절배가 되겠습니다. 단어 경배입니다. 이 글자는 손으로 제주를 피우는 모습입니다. 제주제 글자입니다. 단어 재능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제주를 부리는 모습 제주제인데요. 글자를 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씁니다. 제주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제주제, 손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돈패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다루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물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제주제, 왼쪽에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다루는 나무 재료가 되겠습니다. 제목, 제입니다. 단어 제목입니다. 이 글자는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미지 한자에서는 삼지창 모양으로 생긴 손이다. 이렇게 삼지창 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람인 가운데 손을 나타내는 이 삼지창 모양의 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마음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급합니다. 급할 급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급합니다. 급할 급입니다.
단어 금매입니다. 위에 손톱조가 있고요. 산지창 손입니다. 손과 손이 뭔가를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툴 쟁입니다. 단어 전쟁이 되겠습니다. 다툴쟁 왼쪽에는 물수입니다. 다툼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네요. 깨끗하게 만듭니다. 깨끗할 정. 단어는 정화입니다. 다툼이 있었는데요. 다툴쟁 물로 씻어내고 그 장소에 푸른 풀만이 고요하게 나 있네요. 고요할 정입니다. 단어 정숙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손을 나타내는 이 삼지창 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 다스립니다. 다스릴 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시로 쓰이죠. 성시윤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다스릴 윤 밑에 입구입니다. 이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임금군, 군자군이 되겠습니다. 단어 군자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군자군, 오른쪽에 마을읍입니다. 군자가 다스리는 마을 고을입니다. 고을군입니다. 단어 군수입니다. 단어 군주, 임금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왼쪽 임금군, 군자군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양양이 되겠습니다. 군자가 다스리는 양떼처럼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무리 군입니다. 단어 군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이 손을 나타내는 삼지창 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물수가 되겠습니다. 자, 손으로 물을 길러 올립니다. 물에 닿죠. 닿다 이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길러 올리는 종, 노예를 나타냅니다. 종, 노예, 이인데요. 이 종, 노예의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지 한자에서는 노예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종, 노예, 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음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이 종노예가 있으니까 편안하죠. 편안할 강이 되겠습니다. 단어 건강입니다. 자, 글자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집음, 그리고 사람 손을 나타내는 삼지창 손, 그리고 사람인 되겠습니다. 집 안에 사람 손이 해야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질 경, 별이 뜰 때까지 이어집니다. 별경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이쪽 부분은 삼지창 손이 되겠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이 밑에 부분은 푸세 모양이 되겠습니다. 분율입니다. 손에 잡고 있는 이 밑에 부분은 푸세 모양이 되겠습니다. 분율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분율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대죽이 되겠습니다. 대로 만든 붓입니다. 붓필이 되겠습니다. 단어 필기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분율입니다. 밑에 밭전입니다. 밭전의 아랫부분은 입 벌릴 감의 모양인데요. 밭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붓으로 밭의 경계를 그렸습니다. 그림화가 되겠습니다. 그림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입 벌릴 감 모양으로 밭의 경계를 그렸는데요. 더 간단하게 한일자 모양으로 밭의 그 경계를 그렸습니다. 그림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분율, 아랫부분은 말하다 war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글쓰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글쓰가 되겠습니다. 단어 서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분율입니다. 아랫부분 아침단입니다. 붓으로 글을 적는데요. 아침부터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낮 동안 적습니다. 낮주가 되겠습니다. 단어
주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분율입니다. 왼쪽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입니다. 행자의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을 붓으로 적어 놓은 것 법이 되겠습니다. 법률입니다. 단어 율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분율입니다. 왼쪽에 길게 걸을 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움직일 것을 붓으로 적어 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근이 되겠습니다. 단어 건설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울 건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계획 세운 대로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할 근입니다. 단어 건강입니다. 자, 이 글자는 밑에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그릇명입니다. 그 위에 불화입니다. 불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집게가 되겠습니다. 불이 담긴 그릇에 손에 잡은 손집게로 이 불을 드러냅니다. 갈입니다. 자, 불이 다해서 그렇습니다. 다할 진이 되겠습니다. 단어 진력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마디를 보고 만든 글자 마디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이 부분은 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목 부분 맥박이 뛰는 곳. 그래서 이 마디촌은 첫 번째 마디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아주 짧은 시간, 길이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 부분에 심장의 맥박을 알 수 있는데요. 심장 맥박이 규칙적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규칙, 법, 기준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마디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 목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촌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을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정했는데요. 이 큰 나무가 있는 곳에는 밑에 지하수가 흐르죠. 그래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가까운 촌수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을 이렇게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모일집, 성시성, 마을촌입니다. 집성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마디촌, 왼쪽에 말씀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디촌은 규칙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규칙 있게 말하는 토론입니다. 토론할 토입니다. 단어 토론이 되겠습니다. 규칙 있게 말하는 토론입니다. 토론할 토입니다. 단어 토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마디촌, 글자의 윗부분은 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디촌은 손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손으로 지킵니다. 지킬 수입니다. 집을 손으로 지킵니다. 지킬 수입니다. 단어 수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마디촌, 글자의 윗부분은 흑토입니다. 여기서 마디촌은 법어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법으로 다루는 관청입니다. 관청시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법으로 다루는 관청입니다. 관청시가 되겠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관청 자리에 절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관청시가 절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백마사가 중국 최초의 절이라고 합니다. 단어 백마사입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절사가 아니고 관청시로 대부분의 글자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관청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해일이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이 해가 뜨고 지는 그 사이 간격을 보고 시간, 때를 정했습니다. 때 시가 되겠습니다.
단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관청시, 왼쪽에는 사람인이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 하늘을 모십니다. 모실 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나라의 최고의 사람, 황제라고도 하고 천자라고도 했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천자라고 하죠. 단어 시천주입니다. 하늘의 주인을 모십니다. 시천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여기서는 모실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천, 하늘을 모시는, 여기 사람 있죠. 하늘을 모시는 사람, 천자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나타냅니다. 시천하는 그 천자,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사람, 천자가 말을 하죠. 큰 가뭄이 들었으니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또는 이번에 옆에 나라와 전쟁이 붙었으니 싸워서 이기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이렇게 집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뒤에는 개인의 서정, 정서를 담은 개인 서정시가 나오죠. 하늘을 모시는 천자, 황제가 말하는 내용, 그것이 시 글자입니다. 단어 시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관청시, 왼쪽에 소우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소 3-4살의 수소를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3-4살의 이 수소, 그래서 수컷특이 되었고, 아주 특별한 일, 전쟁이라든지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3-4살짜리의 수소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컷특, 특별할 특이 되겠습니다. 단어 특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관청시, 윗부분은 대죽이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대에 같은 등급의 토지를 적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같을 등, 그리고 등급 등 되겠습니다. 단어 등가교환입니다. 밑에 단어 등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관청시, 글자의 왼쪽 부분 손수변이 되겠습니다. 관청에 갈 때는 손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죠. 가질지가 되겠습니다. 관청에 갈 때는 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질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지참입니다. 신분증 지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어 지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관청시입니다. 왼쪽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이 되겠습니다. 관청에 가면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관청에 가서 대접받죠. 대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단어 대기입니다. 단어 대접입니다. 자, 그림의 윗부분 원을 그리는 컴퍼스입니다. 그리고 니은자 모양의 직각자입니다. 이 모양은 손이 되겠습니다. 이 컴퍼스와 니은 직각자를 잡은 손입니다. 컴퍼스와 직각자를 잡은 손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크다, 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보면 이 또우 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손을 의미합니다. 손입니다. 여기서 받는 손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주는 손입니다. 이 부분은 주는 손, 사람인데요. 여기 부분은 주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빌려주고 손으로 빌려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릴가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빌릴가,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리죠. 빌릴가입니다.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빌리는 것은 임시죠. 임시가입니다.
자연이 인간한테 빌려준 것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죠. 이건 거짓된 겁니다. 거짓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빌릴가, 두 번째 임시가, 세 번째 거짓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어 빌린다의 의미 가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시 의미로서는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식입니다. 거짓으로 꾸민다. 가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또우입니다. 손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손에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나타냅니다. 몽둥이나 창, 칼, 활, 화살, 부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나타냅니다. 손에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입니다.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또 이 글자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이 되겠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몽둥이나 창 같은 것을 손으로 던집니다. 던질 투가 되겠습니다. 던질 투, 창입니다. 창을 던집니다. 단어 투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왼쪽에 말썽언이 되겠습니다. 몽둥이를 들고서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면 안 죽이고 베풀어 주겠다. 베풀 설이 되겠습니다. 단어 건설입니다. 단어 설비입니다. 자, 글자의 아랫부분 왼쪽에 활궁이 있고 오른쪽에는 몽둥이, 수, 창수, 손에 잡고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 활궁이 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는 어떤 물건이다? 화살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높은 곳을 올라가는 오를발이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활이죠. 활로 화살을 쏩니다. 쏘다 발이 되겠습니다. 단어 발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부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소리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귀이자입니다. 여기 이 글자에서는 이 소리성, 이 북인데요. 북을 치는 북체죠. 북을 북치로 치니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소리성입니다. 북을 치는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소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리성, 이렇게 해도 소리성, 이렇게 해도 소리성. 많이 쓰는 글자는 세 글자가 모인 이 소리성자,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단어 음성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왼쪽에 윗부분 선비사, 덮을멱, 한일, 벼화입니다. 선비사는 글자 안에 들어갔을 때 전문적인 일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농부가 되겠습니다. 농부가 낫으로 벼를 베어서 하나 가득 덮어놨습니다. 곡식이 되겠습니다. 곡식, 곡이 되겠습니다. 농부가 낫으로 벼를 베어서 하나 가득 덮어놨습니다. 곡식이 되겠습니다. 곡식, 곡이 되겠습니다. 단어 곡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몽둥이수, 창수입니다. 왼쪽에 상자방 안에 화살시가 있고요. 밑에 부분은 당류인데요. 이 당류는 술을 나타냅니다. 당류, 여긴 술입니다. 이 술로 소독하고 마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있는 화살시, 여기서 화살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과 여기 도구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의가 되겠습니다. 당류, 여긴 술입니다. 이 술로 소독하고 마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있는 화살시, 여기 도구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의가 되겠습니다.
단어 의원입니다. 단어 의사가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글자의 아랫부분 또우 손을 나타냅니다. 위에 열십입니다. 이 손에서 갈라진 열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이 열 손가락으로 지탱합니다. 지탱할 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사용될 때는 어디서 갈라져 나온 또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지탱할 지 왼쪽에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입니다. 가지지가 되겠습니다. 가지지 낙엽 옆 지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지탱할 지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에서 갈라져 나온 열 손가락으로 제주를 부립니다. 제주 기가 되겠습니다. 손에서 갈라져 나온 열 손가락으로 제주를 부립니다. 제주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또우입니다. 손을 의미합니다. 여기 세울고는 날카로운 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바깥 부분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손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벗긴 가죽입니다. 가죽 피가 되겠습니다. 단어 피역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죽피 왼쪽 부분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이 되겠습니다. 가죽을 만들 때 움직이는데요. 저쪽에 가서 합니다. 가죽을 만들 때는 저쪽에 가서 합니다. 저 피입니다. 단어 피차가 되겠습니다. 글자 안쪽에 가죽피 바깥 부분 병력입니다. 얼굴 가죽이 병들었네요. 피곤합니다. 피곤할 피입니다. 단어 피곤입니다. 단어 피로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죽피 왼쪽 물수변입니다. 물의 가죽 물결입니다. 물결 파입니다. 단어 파랑입니다. 물의 가죽 물결입니다. 물결 파입니다. 단어 파랑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죽피 왼쪽 돌석이 되겠습니다. 돌의 가죽 겉부분을 벗기면서 깨트립니다. 깨트릴 파가 되겠습니다. 돌의 가죽 겉부분을 벗기면서 깨트립니다. 깨트릴 파가 되겠습니다. 단어 파석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도끼로 베는 모양입니다. 베다 예인데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베다 예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베다 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8팔 나눌 팔이 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모양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무를 베는 손을 움직이면서 땀을 양쪽으로 흘리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부입니다. 단어 부모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베다의 손의 움직임입니다. 위에 머리 두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손으로 적는 글입니다. 글 문이 되겠습니다. 단어 문자입니다. 또 이 문은 그림 또는 무늬를 나타내는 문으로도 쓰입니다. 몸신 몸에 그림 무늬를 넣었습니다. 문신이죠. 그래서 이 문은 글문으로도 쓰이고 이 그림 무늬를 나타내는 문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글자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베다예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베다예가 조금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 또한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손, 밑에 또우 손이죠.
손인사는 벗입니다. 벗우입니다. 단어 우정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손입니다. 아랫부분 만들공입니다. 만드는 손은 왼손입니다. 왼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 입구입니다. 입에 가져가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우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치다복 글자입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치다복입니다. 왼쪽 아래 아들자, 위쪽에는 셈효입니다. 자식에게 셈을 손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칠 교입니다. 자식에게 셈을 손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칠 교입니다. 단어 교사입니다. 밑에 단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치다복 손의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육달을 몸입니다. 위에 부분은 열십, 한일 이렇게 파자로 접근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입니다. 10번 한번 이 손으로 치니까 몸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산입니다. 단어 분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치다 복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세울고는 죽비로 해석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죽비로 치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다스릴 유가 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죽비로 치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다스릴 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다스릴 유, 아래 터럭 3입니다. 이 터럭은 털이 되겠습니다. 다스리려고 머리털을 깎고서 몸과 마음을 닦습니다. 닦을 수입니다. 다스리려고 머리털을 깎고서 몸과 마음을 닦습니다. 닦을 수입니다. 단어 수신입니다. 단어 수양이 되겠습니다. 두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밭들공 글자입니다. 밭들공은 두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밭들공, 윗부분도 밭들공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밭들공, 두 손 함께합니다. 함께 공이 되겠습니다. 단어 공동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해일, 가운데에 함께 공, 밑에 물수입니다. 해와 물이 함께 와서 사납습니다. 사나울 폭이 되겠습니다. 단어 폭력입니다. 사나울 폭의 아랫부분 물수 형태인데요. 옛날에는 쌀미였습니다. 그 쌀미가 형태가 변해서 물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해에 말린다, 햇볕에 쪼인다고 해서 햇별 폭이 되겠습니다. 햇별 폭은 폭자에 왼쪽에 해일자를 쓴 글자와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폭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나울 폭에서 사나울 포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소리가 바뀌는 경우 포악 놓으면은 폭이 아니고 포가 되겠습니다. 포악무다하다. 이 글자는 두 손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두 손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는 두 손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두 손을 의미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아들자, 그리고 위에 덮을며, 위에는 두 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셈효가 되겠습니다. 자식이 덮여 있는 책상에 두 손으로 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학이 되겠습니다. 단어 학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두 손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밭들공 두 손입니다.
두 손 마주 들고 있습니다. 마주 들다 여가 되겠습니다. 단어 여사인데요. 가마나 상녀를 마주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림 보시면 벼슬아치 남자들이 타는 가마인데요. 남녀라고 합니다. 뚜껑이 없는 벼슬아치 남자들이 타는 가마입니다. 남녀라고 하는데요. 이 남녀를 탈 때 자세가 그림에 보듯이 이런 O자 모양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 위에 이 O자 모양의 자세로 가마 위에 앉습니다. 이 글자의 위에 있는 부분이 가마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 가마를 두 손 마주 듭니다. 함께 듭니다. 함께 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다여입니다. 단어 참여입니다. 단어 여부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함께여 아래 손수입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가마를 함께 손으로 듭니다. 들다 거입니다. 단어 거수입니다. 단어 거동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같을 동입니다. 그리고 위에 두 손, 밑에 받들공 두 손이 되겠습니다. 두 손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흥이 되겠습니다. 두 손 같이 일어나서 흥합니다. 흥할 흥이 되겠습니다. 단어 흥분입니다. 단어 부흥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사람인이고 안에 또우의 변형입니다. 손을 나타내죠. 사람에게 이 손이 미치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칠 급이 되겠습니다. 단어 보급입니다. 미칠 급에서 손이 길게 미치다 이 부분 연상을 해 두시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칠 급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미칠 급입니다. 왼쪽에 실사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실사는 전, 옷으로 해석되는데요. 미친, 도달한 급을 전으로 나타냅니다. 계급입니다. 계급, 급이 되겠습니다. 단어 계급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미칠 급, 왼쪽에 입구입니다. 입으로 들어온 공기가 배까지 미쳤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숨 들이쉴 흡이 되겠습니다. 단어 호흡입니다. 미칠 급 글자에서 손이 끝까지 미쳤는데요. 여기는 손이 아직 안 미쳤죠. 그런데 곧 미칠 겁니다. 곧내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칠 급 글자에서 손이 끝까지 미쳤는데요. 여기는 손이 아직 안 미쳤죠. 그런데 곧 미칠 겁니다. 곧내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곧내 위에는 벼화입니다. 벼가 곧 멀지 않아서 익습니다. 빼어나죠. 빼어날 수입니다. 단어 수작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머리고요. 사람 머리 그리고 팔, 다리가 교차된 모양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교차될 교입니다. 단어 교차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또 사귈 교로도 쓰입니다. 자, 사귀는 모습이다. 사귈 교입니다. 단어 사교입니다. 단어 외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길교,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여기서 나무목은 진리로 해석하겠습니다. 진리를 사귀는 곳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가 되겠습니다. 단어 학교입니다. 글자의 왼쪽 사귈교, 오른쪽에 치다 폭이 되겠습니다. 친구와 사귈 때 자기를 치면서 저 친구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을 효가 되겠습니다. 친구와 사귈 때 자기를 치면서 저 친구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을 효가 되겠습니다. 단어 효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절구입니다. 안에 비어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곡물을 넣어서 절구공이로 곡식을 찢는 도구입니다. 절구구는요, 또 두 손 나타내는 모양이 같은데요. 어울리는 글자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마주 들다여에서는 두 손으로 해서 여기 마주 들다여에서는 두 손이 되겠고요. 이렇듯 어울리는 글자와 뜻을 통해서 이 두 손과 절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절구구입니다. 아래 밑 사람인이 되겠습니다. 절구머리를 한 사람은 아입니다. 아입니다. 단어 아동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깎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옛날 책입니다. 이 옛날 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책입니다. 깎은 대나무죠. 깎은 대나무 3개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옛날 책입니다. 책이 되겠습니다. 단어 책상입니다. 책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집호입니다. 옛날에 집 안에서 책을 보관할 때는 그림처럼 작게 납작하게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집 안에 책을 작게 납작하게 말아서 보관합니다. 작을 편, 납작할 편입니다. 집 안에 책을 작게 납작하게 말아서 보관합니다. 작을 편, 납작할 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대주, 작을 편이 되겠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집 안에 작게 납작하게 말아둔 책입니다. 책편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책입니다. 윗부분은 집의 모양이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집 안에 책을 둥글게 말아서 보관합니다. 둥글 윤이 되겠습니다. 이 둥근 책을 보고서 생각합니다. 생각할 윤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둥글 윤, 생각할 윤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마땅함 일륜입니다. 일륜이 되겠습니다. 단어 일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둥글륜, 생각할 윤, 왼쪽에 말썽어립니다. 생각하면서 말로 논합니다. 논할 논입니다. 단어 토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책인데요. 모양이 약간 변형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밭들공 두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으로 잡고 보는 책이 되겠습니다. 책전, 법전입니다. 단어 경전입니다. 단어 법전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큰 데가 보이죠. 큰 사람이 두 눈에 불을 켜고서 이 한일은 책상이 되겠습니다. 책상에서 보는 병부절 모양인데요. 둥근 모양의 책입니다. 큰 사람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책상 위에 둥근 책입니다. 책근입니다. 큰 사람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책상 위에 둥근 책입니다. 책근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위의 부분은 책근의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육달을 그리고 힘력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서 몸에 힘을 길러서 이깁니다. 이길 성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다 승입니다. 단어 승리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안에 밑 사람인이고 밖의 부분은 에워사다 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에워산 사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방입니다. 글자 교차하는 모양입니다. 1에서 10까지 교차되는 수는 5가 되겠습니다. 5, 5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5, 5, 밑에 입구입니다. 5살이 되면 입으로 말합니다.
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오입니다. 왼쪽에 마음 심 변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나를 알게 된다. 깨닫는 거죠. 깨달을 오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오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입니다. 말씀어입니다. 단어 언어가 되겠습니다. 단어 한국어입니다. 북두칠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7, 7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 7개의 별로 되어 있죠. 7개의 별 중에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글자에도 이렇게 꺾어서 나타냈습니다. 방향을 위아래로 바꾸면 서양의 7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7, 7, 오른쪽에 칼도입니다. 7번 칼로 쳐서 끊습니다. 끊을 절이 되겠습니다. 단어 절단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방을 양쪽으로 나누면 8방이 됩니다. 8, 8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8, 8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나눈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8, 8, 나눌 8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8, 8, 나눌 8입니다. 아랫부분 칼도가 되겠습니다. 칼로 양쪽으로 나눴습니다. 나눌 분이 되겠습니다. 단어 분단입니다. 단어 분산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나눌 분, 아랫부분은 돈패입니다. 돈을 나누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할 빈입니다. 단어 빈부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 아홉구는 엎드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9구 엎드린 모양이죠. 그 다음 엎드려서 품고 있는 알입니다. 알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알환, 글자의 왼쪽에 위에 부분은 두 다리가 있는 어미새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흑토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불화가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을 품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더울 열이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을 품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더울 열이 되겠습니다. 단어 열심입니다. 단어 열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알환입니다. 위에 어미새 그리고 흑토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힘력이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인데요. 그 알이 힘을 다해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새입니다. 기새, 새입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인데요. 그 알이 힘을 다해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새입니다. 기새, 새입니다. 단어 기새입니다. 단어 세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그리고 어미새, 그리고 흑토, 알환, 그리고 앞밑에 부분은 구름운으로 보겠습니다. 풀에 어미새가 흙 위에 넣은 알이 깨고 나와서 구름 위로 날고 있습니다. 예술이죠. 예술예가 되겠습니다. 단어 예술입니다. 오른손, 왼손, 양손이 교차된 모양입니다. 손가락이 10개죠. 열십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열십,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1부터 10까지 말합니다. 세죠. 세다, 개입니다. 단어 계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열십, 왼쪽에 세금입니다. 열십자 모양의 쇠입니다. 바늘입니다. 바늘 침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큰 열십이죠. 아래에는 작은 한일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큰 10개에서 작은 하나까지 아는 선비, 선비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사림이 되겠습니다. 선비사는 각골문에서 보면 작은 도끼를 나타내는데요. 큰 도끼는 왕입니다. 작은 도끼가 선비사가 큰 도끼 왕을 지키는데요. 장기판에서 보면 이 사가 왕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선비사는 국가를 지키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디언이죠. 이 국가를 지키는 사의 가디언의 기세를 나타냅니다. 사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선비사, 왼쪽에 사람인이 되겠습니다. 선비인 사람은 벼슬하죠. 벼슬할 사가 되겠습니다. 벼슬에서 봉사하죠. 단어 봉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선비사, 아래에 마음심입니다. 선비의 마음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지입니다. 단어 의지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선비사, 아래에 입구입니다. 선비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길합니다. 길할 길입니다. 단어 길흉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길하다 길, 선비사 입구이죠. 왼쪽에 실사입니다. 여기 실사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실사, 이어지는 것을 길하게 끝맺습니다. 맺다, 결입니다. 단어 결말입니다. 단어 결실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선비사 위에는 삐침인데요. 선비의 머리 위에 맡겨진 임무입니다. 짊어진 임무입니다. 짊어질 임이 되겠습니다. 선비의 머리에 짊어진 임무, 짊어질 임이고요. 그리고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임인데요. 이 10천간, 10개의 천간에서 가벌은 동쪽, 병정은 남쪽, 무기는 중앙입니다. 경신은 서쪽, 임계는 북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임을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뜻은 선비사가 머리에 짊어진 임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짊어질 임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선비사의 머리 위에 임무를 맡깁니다. 맡길 임이 되겠습니다. 단어 임무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흑단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정치가 정입니다. 왼쪽에는 가다 인입니다. 정치가가 가는 곳 조정입니다. 조정 정입니다. 소리가 정치가 정에서 왔습니다. 아침조 조정정, 아침에 정치가 가는 곳 단어 조정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조정정, 글자의 바깥 부분 집엄입니다. 조정에 가는 정치가의 집은 뜰이 있습니다. 뜰 정입니다. 단어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정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정갈의 앞집게 부분이죠. 풀초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몸통, 그리고 몸통의 끝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이렇게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일만만인데요. 여기서 이 정갈이 알을 많이 낳는다. 이 많이에서 숫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갈이 알을 많이 낳는다. 그래서 많이에서 이 만개 1만만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는 1만만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많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증갈의 뜻도 가집니다. 원숭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원숭이 우 글자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증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이 만자에서 증갈의 위에 부분 풀초 모양인데 증갈의 집게입니다. 그래서 증갈의 이 집게를 먹어치운 원숭이입니다. 증갈의 이 집게를 먹어치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원숭이 우, 왼쪽 부분 가다 착입니다. 원숭이 치타가 타잔집으로 가서 서로 만납니다. 만날 우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언덕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언덕부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글자의 밑부분 열십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계단이 있는 10개의 이렇게 네모난 계단이 있는 언덕,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언덕부가 되겠습니다. 언덕부가 왼쪽에 쓰이는 언덕부 변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언덕부의 변형된 모양, 아래에 열십자가 없죠. 언덕부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수건건입니다. 여기 수건은 깃발로 해석하겠습니다. 언덕에서 깃발을 휘두르면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겠습니다. 장수수입니다. 언덕에서 깃발을 휘두르면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겠습니다. 장수수입니다. 단어 장수가 되겠습니다. 글자 전체적으로 아랫부분 장수수입니다. 그리고 한일 위에 있죠. 장수 위에 한일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스승입니다. 스승사. 장수 위에 한일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스승입니다. 스승사. 단어 사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언덕부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언덕에서부터 갑니다. 쫓아갑니다. 쫓을 추가 되겠습니다. 단어 추격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언덕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의 부분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흙토입니다. 사람이 언덕 아래에 흙을 밟습니다. 육지네요. 육지, 륙이 되겠습니다. 단어 육지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언덕부, 오른쪽에는 모방, 사방방이 되겠습니다. 언덕은 높은 모양이죠. 이 높은 언덕을 사방에 만들어서 방어합니다. 방어할 방입니다. 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치인데요. 이치의 위에 부분이 도착하다 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에서 소리가 치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육다를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뼈의 모양입니다. 뼈, 골 글자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뼈골, 오른쪽 부분은 풍성할 풍입니다. 뼈를 풍성하게 감싸고 있는 몸입니다. 몸체입니다. 단어 신체입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오다 치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오다 치입니다. 글자의 아래 얼음 빙입니다. 얼음 위를 걷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 동입니다. 단어 동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부분 손톱조,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아래 덮을며 아래에 마음심, 그 아래에 발의 움직임 오다치가 되겠습니다. 손에 마음을 덮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에입니다. 손에 마음을 덮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에입니다.
단어 애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인, 아래에 해일 모양인데요. 바람을 부는 도구 불무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오다 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를 척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풀무를 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면 풀무가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죠. 풀무는 다시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부입니다. 단어 부활입니다. 단어 부흥이 되겠습니다. 풀무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복입니다. 단어 복귀입니다. 단어 반복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다치, 오다치는 발의 움직임이었죠. 이 발의 움직임인데요. 이 발이 한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구 되겠습니다. 걸어오는데 한쪽 발이 빠져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구입니다. 단어 유구입니다. 춤추는 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춤추는 두 발이 서로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질 천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춤추는 발의 모양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질 천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은 춤추는 몸의 상체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춤출 무 글자입니다. 단어 무용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춤출 무에서 위에 있는 부분이죠. 춤추는 몸 상체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끝없이 도는 발의 모양입니다. 이 글자의 각 꿀문을 보면은 샤먼이 손에 무구를 들고서 춤을 추는 모양인데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둘레를 도는 그 모양을 본떠서 춤추는 모습입니다. 본래는 끝이 없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없설무가 되겠습니다. 없설무 글자입니다. 단어 무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어그러질 천에 오른쪽 발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1년 농사를 마치고 춤추는 모습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거죠. 해년이 되겠습니다. 단어 매년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오다치 그리고 아랫부분은 어그러지 천의 오른쪽 발입니다. 왼쪽에 언덕부가 되겠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발발이 되겠습니다. 내릴 강 글자입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발의 모양입니다. 내릴 강 글자입니다. 단어 강하입니다. 단어 강우입니다. 이 내릴강은 또 항복할 항으로도 쓰입니다. 내려와서 엎드려서 항복합니다. 항복할 항입니다. 단어 항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긋다 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오를 발입니다. 아래에 하늘 천이 되겠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십천간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개가 되겠습니다.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십천간 중에서 마지막에 임계의 개에 해당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높은 곳을 오를 발입니다. 왼쪽에 활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몽둥이수, 창수인데요. 손이에 잡은 무기인데요. 여기서는 화살로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활에 화살을 쏩니다. 쏘다 발이 되겠습니다. 단어 발사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콩두입니다. 제사 그릇을 나타냅니다. 위의 부분은 높은 곳을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소리가 발입니다. 콩을 담은 제기를 들고서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오를 등이 되겠습니다. 단어 등산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오를 등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불화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에 보이는 이런 제단이 되겠습니다. 이 제단에서 불을 받는데요. 이 불을 받는 기구가 등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등화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오를 등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이 높은 곳 제단에 올라가서 신에게 말합니다. 정언하는 거죠. 정언할 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정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부분 머리도 두 발로 땅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쓰다 립입니다. 단어 자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쓰다 립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 위 위치입니다. 단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단어 지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쓰다리 왼쪽에 물수 변입니다. 여기서 물은 눈물로 해석하겠습니다. 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울다 업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나무목 쓰다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끼근이 되겠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도끼로 가지를 자르니까 새 가지가 나옵니다. 새로울 신입니다. 단어 신년입니다. 글자 왼쪽 쓰다립 오른쪽도 쓰다립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나란히 하다 병이 되겠습니다. 단어 병립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형인데요. 이 형은 대표자를 나타냅니다. 위에 쓰다립 있죠. 한쪽에 형이 대표자가 써 있고요. 또 한쪽에 형 대표자가 써서 서로 다툽니다. 다툴 경입니다. 단어 경쟁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발입니다. 발이 땅 위에 멈춰 정지해 있습니다. 끝에 있다. 끝일 지가 되겠습니다. 멈춰서 정지하죠. 정지할 지입니다. 한자 사전에는 끝일 지라고 나오는데요. 이미지 한자에서는 멈출 지, 정지할 지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정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멈출지, 정지할지입니다. 오른쪽에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B가 되겠습니다. 가다가 멈춰서서 정지하고서는 앉아서 이것을 봅니다. 이 차가 되겠습니다. 이는 가까운 곳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단어 피차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멈출지, 정지할지입니다. 멈춰 있는 발입니다. 아랫부분은 발인데요. 움직이는 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멈춰 있는 발, 아래는 움직이는 발입니다. 사진 보시면 멈춰 있는 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발이 있죠. 걸음을 나타냅니다. 걸음 보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보행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멈춰 있는 발, 정지할 지입니다. 위에 부분은 어깨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어깨선이 일직선이 되면 바른 자세입니다. 멈춰 서서 어깨가 일직선이 되면 바른 자세입니다. 발을 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정답입니다. 글자의 왼쪽 발을 정, 오른쪽 치다 복입니다. 치다 복은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손을 움직여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펼쳐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정치, 정입니다. 단어 정치가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네모난 부분은 엉덩이 부분 그리고 두 발인데요. 움직이는 발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족, 단어 족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진면 그리고 한일 아래에는 발족의 아랫부분입니다. 이 발족은 움직이는 발입니다.
움직이다가 한 곳에 집을 정합니다. 정할 정입니다. 단어 정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발족의 아랫부분입니다. 움직이는 발입니다. 그리고 위의 부분은 아침단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발을 움직이는 것은 옳은 일이죠. 옳을 시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발을 움직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을 시입니다. 단어 시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발족의 아랫부분입니다. 움직이는 발, 위에는 사람인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걸을 척,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위에 사람은 아빠, 엄마 두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발의 움직임을 따라 합니다. 따를 종이 되겠습니다. 아빠, 엄마, 발의 움직임을 따라 합니다. 따를 종이 되겠습니다. 단어 종업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발족의 아랫부분입니다. 위에 흑토 모양은 상체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상체고요. 아래는 움직이는 발입니다. 그래서 글자 달릴 주입니다. 단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달릴 주, 왼쪽에 걸을 척입니다. 달려가고 걸어가는 물입니다. 물이 도입니다. 단어 신도입니다. 글자의 왼쪽 달릴 주, 왼쪽에 몸기입니다. 달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킵니다. 일어날 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기원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